네, 안녕하세요. 강사 주현우입니다. 제가 강의를 맡게 된 강의의 제목은 문과생이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는 법, 그리고 부제로 인생을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설계하는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학부 전공이 문과였고 현재 6년차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이제 취준생들 혹은 이제 학부생들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이제 신입 개발자 분들이 워낙 이제 많은 걱정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그다음에 요즘 이제 취업 시장도 어렵고 또 세상도 빨리 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길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그리고 이걸 통해로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나은 개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좀 거창하지만 사실 저는 늘 시작은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단순히 내가 주어진 환경뿐만 아니라 내 동기에 의인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내가 큰 꿈과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 강의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강의의 어떤 이제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뭘 배워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아마 취업 시장이나 이제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바야흐로 대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과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혹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런 기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회사에게 이제 월급이라는 형태로 이제 교환을 함으로써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일단 저는 제일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 기술이라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이과, 공대, 뭐 기계 만지는 법, 뭐 프로그래밍 만지는 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간단하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능력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12년 공교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4년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못해요.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술을 많이 배워보려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네, 프로그래밍이 대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이제 학교랑 학원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웠고요.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득시키고자 싶은 거는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는 취업을 한다. 혹은 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라는 것과는 조금 결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맥락에 있어서 일단은 내가 할 줄 아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도 문과생이었지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할 줄 아는 게 뭐니? 라고 하면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배워서 현재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포트폴리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뭐 인문학스럽고 뭔가 어떤 뭐 마인드셋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좀 제가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사회 문제 해결 혹은 내 주변 문제 해결 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게 결국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회사 내지 이제 뭐 스타트업 결국은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결국은 내가 어떤 업종에 종사할 것이고 어떤 기술과 어떤 제품을 통해서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매일 밥으로 먹으러 가는데 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혹은 내가 뭐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싶은데 재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혹은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나오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이제 개인 창업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 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근데 사실 대부분은 이제 개발자의 직군으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이 답은 아니지만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고 컴퓨터가 사람보다는 많은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라는 직군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그런 목표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을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그 기술을 할 줄 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어떻죠? 예,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결과로. 이게 뭐냐? 결국은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결국은 우리가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결과로. 근데 이 결과로 보여준다는 의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자소서를 썼을 때 회사에게 나 이런 과정을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과정을 들어서 뭐 파이썬 과정을 들어서 뭐 챗봇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나와의 그런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그 주체입니다. 그래서 내 노동 시간과 그런 노하우를 회사에게 기여하는 대신에 회사는 나에게 연봉을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회사는 나에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걸 할 줄 아는구나. 우리 회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 사람에게 시간을 줘서 그쵸 이제 연봉을 줘서 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증명하려면은 이 회사에 필요한 그런 내용물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근로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회사에서 주는 제시하는 연봉이라든가 뭐 근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는 BM이라고 하죠. 예, 비즈니스 모델. 보통 이제 BM이라고 하는데 이 BM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쵸 원하는 건가 내가 가는 데 있어서 그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많은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걸 풀었을 때 대부분은 객관식이었어요. 그쵸? 객관식. 예,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은 뭐 A고 2번 문항은 뭐 B고 뭐 해가지고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태까지. 근데 지금 다시 얘기 들어보는 거는 어떻죠? 그쵸?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예. 결국은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회사와 나의 그런 관계를 어떤 특정 근로계약이라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된다. 즉 뭐예요? 결국은 이제 개발자가 된다는 것도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주관식으로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오늘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정답이 이루어지는 거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약간 좀 인문학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개발자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목표를 셋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튼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꽤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리튼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완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 리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중에 이제 LLM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글을 쓰기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글을 쓰기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시작점에서 LLM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공부 같은 경우 아마 하셨다고 하면 아마 많이 보셨어요. 이제 스픽이라는 회사도 있죠. 스픽. 스픽이라는 회사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차관에서 나온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뭐 AI로 이제 기반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봤었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데도 꽤 도움이 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 이거 외에 수많은 회사들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잉글리시라고만 쓸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어 공부를 쉽고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글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회사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스타트업만 예시가 든 게 아니고 뭐 중견기업, 대기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또 워낙 거대한 이제 집단에서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이제 오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특정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기술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포지션은 이제 이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발자 혹은 이제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그런 직군들을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자, 제 간단한 이력을 소개해드리면요. 네, 물론 저도 이제 모든 여기에 이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이제 AI 개발자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 이제 딥러닝 논문 스터디도 이제 꽤 오랫동안 참여를 했었고요.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제 AI에 대한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감이라든가 논문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현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접목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물론 뭐 이제 제가 이 외에도 다른 스타트업에 많이 있었는데 뭐 현재 대부분 다 이제 웹 개발 아니면은 이제 뭐 서버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분야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 넘어서 이제 3D 모델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뭐 이미지, 텍스트만 가지고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3D 물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요즘 뭐 메타버스가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러한 이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생이어도 혹은 이제 내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네, 일단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하나하나씩 처음 취업을 하고 하나하나씩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커리어를 밟아 나가면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저는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유학을 하긴 했는데 전공은 중어중문학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교에서 딱히 배운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고 뭐 사실 굳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는다라고 하면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거 진짜 없었어요. 그나마 할 줄 아는 건 이제 외국어 하나 할 줄 안다. 예, 중국어 잘한다.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중국어에 관련된 일자리를 이제 많이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알지만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졸업 당시에 스펙이 하나도 없었어요. 스펙이 없어서 물론 뭐 이제 군 문제도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펙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할 줄 아는 게 중국어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네, 문제는 중어 중문과를 나와도 저는 뭐 보통은 이제 뭐 기자라든가 통번역 알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 뭐 중국어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도 뭐 간간히 뭐 알바로라든가 해봤었는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고 적성도 아니었어요. 적성도 아니었고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학교 다닐 때 조금씩 해보면서 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런 쪽은 안 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계기가 제가 이제 중국인 친구한테 이제 한국어 과외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과외를 해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국어를 왜 배우냐?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였는데, 내가 이 한국어를 가지고 자동 번역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나도 뭐 지금, 그쵸? 그때는 이제 제가 잠깐 기자를 할 때였는데, 이제 통번역이나 이런 걸 많이 할 일이 있어서 번역기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동 번역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결국은 다 나중에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더 발달돼서 더 좋아지는 건가? 네. 그쵸. 더더욱 그랬던 거죠. 제가 이제 워낙에 적성에 잘 맞지도 않았지만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이쪽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의 그런 이제 얘기가 없었어요. 제 그때가 2013년도였으니까, 2013년도였으니까 그때는 막 인공지능처럼 막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붐이 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가 일단 프로그래밍을 배워라.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몰랐는데 그때부터 혼자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간단하게 자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SQL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배워보면서 간단한 토익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일들이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뭐 단순히 이제 문과생에서 개발자로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더 큰 꿈 하나는 진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일. 자, 진짜 일이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일은 단순히 승진이라든가 연봉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승진과 연봉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뭐 소위 들었던 뭐 그냥 큰 공기업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뭐 승진, 연봉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결과에 대한 보상이고, 제가 진짜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게 진짜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내가 인공지능을 만진다 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거나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제가 다녔던 회사들도 많이 피벗을 하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제까지 바로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결과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가치 있는 일에 크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자 하면은 뭐 단순히 연봉, 뭐 내가 아주 좋은 기술을 다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냐. 물론 거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분야에 있거나 그쵸, 어떤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 저도 뭐 딱히 노력한 건 없어요. 노력한 거라고 하고는 이제 진짜 할 줄 모르는 프로그래밍을 혼자 한번 시작해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남들처럼 똑같이 뭐 부트캠프도 다녀보고 뭐 학원도 다녀보고 뭐 그쵸, 이력서 넣어보고 뭐 그쵸, 떨어져도 보고 뭐 면접도 보러 다녀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차근차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력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찾아 나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쉬운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전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랑 이제 그런 것들을 꿈을 안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MBTI로 따지면은 N과 같은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긴 해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되게 S처럼 이제 성향이 바뀌긴 했는데, 이제 약간 N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내가 그 처음에 배우는 그 고통을 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주 막 이름 있는 회사를 다녀본 경험은 없어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첫 직장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시작할 정도로 연봉도 엄청 낮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워낙 또 열악했던 회사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직도 해보고 뭐 그쵸, 대학원도 다녀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커리어를 발전시켜 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스타일에 맞는 거는
뭐 딱 주어진 일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보다는 이제 일부러 계속 이제 이런 스타트업 쪽에 이제 종사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국한된 경험이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 내지는 스타트업, 뭐 혹은 이제 사실 큰 회사 가도 제가 이제 주변에 뭐 대기업 있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개발자로 있는 직군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이제 회사가 어떤 문제 해결해 가서 그걸 제품화 시키고, 물론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제품화해서 출시할 것이냐, 그 출시하는 거에 있어서 걸리는 시간과 비용과 그런 것들, 일단 기술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 하는 거는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피차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대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중소기업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멋진 자바 개발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여러분에게 자바 일만 시키진 않습니다. 자, 물론 뭐 시킬 수는 있겠죠. 물론 자바 일만 일이 많고 하다 보면 계속 내가 자바 일만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커리어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은 언젠가 꼭 성장하겠지, 이거를 회사가 어떻게든 나한테 일을 주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여러분이 자바로 개발을 하든 뭐 그렇죠, C로 개발을 하든 뭐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결국은 회사에 필요한 거는 뭐죠? 결국 이제 뭐 돈이라는 표현보다 좀 매출이죠. 매출인데, 매출, 제가 글을 좀 잘 못 씁니다, 이쪽에서는. 매출인데 결국은 이제 돈을 벌 법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는. 근데 그게 만약 서버 쪽이 아니고 뭐가 뭐 다른 뭐 AI라든가 아니면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많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또 회사가 그런 식으로 많이 굴러갑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서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은 쉽게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단순한 얘기기도 하고, 뭐 속된 말로 이제 회사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대기업도 요즘은 이제 막 사내 벤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많이 해보려고 따라하고 있긴 한데, 이제 물론 아예 딱 매출이 정해져 있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수익원이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회사는 항상 바뀌죠. 이 시장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리어와는 상관없이 회사는 그쵸,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회사가 나의 커리어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설령 물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한데, 개발자를 뽑아도 개발 일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물론 대부분 개발을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개발자로 취업을 했고 개발이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강사님, 그럼 내 커리어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 개발인데 회사는 자꾸 자바, SQL만 시켜요. 그럼 나는 언제 인공지능 개발자로 그쵸 이직을 하죠? 그쵸? 아마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떡하죠?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려면은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자, 그래서 보통 본인이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대학원을 가거나, 그쵸? 아니면은 이제 뭐 수업 같은 걸 듣죠. 인강 수업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사이드 프로젝트. 보통은 요 세 가지 경로로 자기 커리어를 많이 개발을 합니다. 뭐 그 외에 뭐 이제 네트워킹도 할 수 있어요. 뭐 네트워킹, 이제 SNS와 같은 그런 네트워킹 같은 거 활용을 해서 내가 좀 뭔가 다른 지인들이랑, 이제 회사 사람들 외에 다른 지인들이랑 이제 뭐 다른 이제 커리어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중소기업에 있든 중견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적어도 내가 개발자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는. 자, 즉 그 무슨 말이냐? 이 개발자라는 직군은 회사 외에 나머지 일들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가 되게 다반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통해서 내 커리어가 발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회사 일,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일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플러스 알파예요. 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기 수업 준비할 때 사실 더 전문가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강의를 준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점을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늘 개발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강사님, 저는 아직 뭐 취업도 안 했고 이제 1년 차라서 회사 일도 벅벅한데 뭐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결국은 회사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케바케긴 해요. 뭐든 케바케긴 한데 회사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일들이 이렇게 일정에 따라 오게 돼 있어요. 일정에 따라.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뭐 6개월이 걸렸던 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개선이 된다면 처음에 6개월 걸렸던 게 나중에는 3개월이 걸리고 1개월이 걸리고 점점점 시간 단축이 돼요. 그게 결국은 내 실력이 쌓이는 거고 생산성이 늘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점점점 회사 일에 이제 뭔가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내 개인적인 시간을 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생겨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내가 이런 식으로 지향해서 계속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회사에 주어진 그 레거시, 회사에 주어진 그런 이제 내용들만 가지고 내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회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 맞춰서.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발자라든가 이제 우리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결국 이제 내 커리어를 많이 고민하게 돼요. 이건 이제 뭐 신입이든 경력자든 다 똑같은데 결국 내 커리어를 계속 나아가려면은 회사에 내 인생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 건 플러스 알파여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일을 등한시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리고 회사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든가 회사에 분배된 그 시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근데 항상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런 플러스 알파, 내가 회사 일과는 아주 무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걸로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버겁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회사에 따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이제 계속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워낙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전부 다 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도록 이제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잘 구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그쵸 연봉도 오르고 또 다른 데서 좋은 곳에서 제의도 많이 옵니다. 사실 요즘은 회사들이 다 알아요. 그쵸?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볼 회사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네임드 개발자가 됐으면 회사는 또 그런 내가 네임드 있는 개발자면은 거기에 재직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그쵸? 설령 회사 일을 덜 하더라도 그 네임드 개발자 있다는 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적극 장려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되게 입체적인 삶을 사는 거죠. 단순히 내가 직업 하나가 아니고 그쵸? 뭐 일종의 부캐를 만드는 거죠. 부캐를. 그래서 일단 제가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요즘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워낙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자리 많아요. 아직까지도 개발자라든가 그 기타 이제 IT 업종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한 회사들이 워낙 많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물론 찾아보면은 있겠지만 제가 그냥 현업에서 느끼는 바로는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연봉도 올려줄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연봉도. 내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라든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충분히 그런 연봉, 뭐 억대 연봉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회사도 없지는 않다. 저는 많다고 봐요, 사실은. 그냥 그 안에 내부 결정자들이 잘 체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회사라고 하는 거는 워낙 상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연봉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못 올리는 회사도 있겠지만 사실 여전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여전히 일자리는 많고 연봉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꼭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게 제 느낀 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개발자는 단 일주일이라도 손에 놓으면 안 돼요. 공부를. 공부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소위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제 적어도 내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는 시간인데 적어도 내가 단 일주일이라도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종의 운동선수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인데 일주일이라도 쉬면은 예를 들어서 아예 운동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뭐 그쵸 먹기만 하고 쉬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경기 뛰었을 때 폼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개발자도 똑같습니다. 운동선수랑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꾸준함으로 운동한다는 게 뭐 일종의 그쵸 공부하는 습관이죠. 뭐 프로그래밍도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한번 배워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적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주 쌓여가는 내 시간을 계속 개발과 커리어를 계속 맞춰나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물론 쉴 수는 있죠. 아프거나 이제 휴가일 때거나 이럴 때 이제 쉴 수 있는데 사실 디폴트라고 보면 돼요. 개발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항상 공부하는 게 디폴트다. 그리고 그래서 의외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개발자 친구들 혹은 이제 뭔가 좀 관련된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같이 성장하는 게.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내가 뭔가 대화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러면서 내가 배워가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주변에 개발자 친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성장하죠? 네, 방법이 많죠. 네, SNS를 통해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요즘은 뭐 링크드인 같은 거 많이 써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SNS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즐겨보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뭐 간단하게 댓글이라도 달라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보이지 않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그렇죠. 얼굴과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닉네임과 이 사람이 어떤 분 했던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든 깃허브 관리든 이런 것도 하라는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장을 만들기 때문에 꼭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결국 혼자 성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의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도 내가 쓰는 소스 코드가 누구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가 거의 99%일 겁니다. 거의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하면 이걸 내가 처음부터 만든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개발자가 공개한 걸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이 사람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만든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쓰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개발자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남에게도 기여할 수 있고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꾸준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도 빵년 차일 때 이제 뭐 학원이든 뭐 이제 그 학교에서 SI는 가지 말아야 된다. 뭐 그쵸? 뭐 어디 뭐 그쵸? 어디는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단순히 SI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SI입니다. 사실 특히 이제 IT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는 SI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사실은 뭐죠? 외주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IT 회사가 제가 앞에서는 뭐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쵸 IT 대부분의 회사는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쵸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그거를 우리가 SI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은 이제 외주를 맡긴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삼성전자나 뭐 아주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도 SI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어디에 그렇죠? 앱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을 개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부분 이제 큰 회사가 외주를 주기 때문에 뭐 갑인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 외주를 주고 안 주고의 그런 입장 차이에 그런 오는 그런 괴리감보다는 일의 속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무엇이 있을 거고 그 솔루션을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솔루션과 맞게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SI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어요. 처음에는 막 하면 안 된다. 막 뭐 용역이다. 막 이랬는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고 결국은 내가 그리고 오히려 용역인 경우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뭔가 하나의 문제만 작게 집중을 해서 그냥 뭐 맘 편하게 그냥 자바만 개발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연봉도 뭐 적게 주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주니어라든가 신입일 때는 뭔가 이제 좀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게 SI를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많아서 좋은 회사를 많이 놓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면접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뭐 지원해서 넣어볼 수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가능성을 닫고 간다. 예, 그러지 말라. 그렇죠? 그러지 말라. 물론 뭐 안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뭐 진짜로 뭐 그렇죠. 뭐 자금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거기 있는 사람 문제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누가 와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으나 내가 이 회사의 자금줄이라든가 어떤 뭐 팀장이 뭐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싸잡아서 여기는 무조건 필터링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뭐 분야도 그렇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거리라든가 뭐 연봉이라든가 뭐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나의 그런 남들에 의해서 들린 그런 편견에 의해서 내가 여기는 분명히 이 회사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회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렇죠? 네, 남들의 편견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을 땐 괜찮은 회사인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 가도 어때요? 잘못 가도 나오면 됩니다. 네, 나오면 돼요. 강사님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오나요? 네, 뭐든지 계약이에요. 내가 회사와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자유시장이에요. 자유시장. 서로 내가 그쵸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그런 특정 카르텔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IT 시장에 있는 그런 개발자 인력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자유시장 경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랑 안 맞다라고 하면 좀 다른 회사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나를 막을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들어갈 회사도 뭐 잠깐 있었는데 뭐 안 맞았나 보구나. 그렇죠? 이걸 가지고 결격 사유로 있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렇죠? 안 맞으면 나와서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시도해 보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제가 좀 재미삼아 넣어본 건데 일하고 공부할 때는 T여야 해요. 예, T여야 합니다. 약간 개발자는 T인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이제 워낙 그쵸?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T인 성향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적어도 내가 F이더라 하더라도 네, 정말로 공부할 때는 T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알 때까지. 대충 하는 건 없다. 예, 뭔가 감으로 흘러가는 건 없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고 그러지 않는다. 무조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T처럼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 어떤 이제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일을 할 때는 정말 F여야 합니다. 너무 T처럼 또 가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 해당 개발자와는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T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F일 경우 뭔가 결국 회사라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일하는 경우가 워낙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뭔가 F처럼 뭔가 좀 공감도 좀 해주고 서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서 해야지 뭐든지 내가 아는 짠 프로그램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돼 있어 이거는 절대 벌어질 일이지 않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결국은 그쵸 회사가 원하는 거는 그쵸 내가 짠 코드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성장하고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람 대 사람 뭐 기타 어떤 다른 업종 뭐 영업 사원이든 뭐 그쵸 다른 뭐 기획자든 그쵸 뭐 다른 사람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내가 짠 코드가 무조건 100% 혹은 무조건 에러 나서 이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좋은 개발자다. 라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그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강의 내용의 첫 번째는 조금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다른 강의들이랑은 좀 다른 게 계속 썰을 푸는 이유는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좀 더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마인드셋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공유를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를 배워가는 거지 단순히 내가 강의를 들었다 이거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여기서 얻어가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세웠고 이걸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웠으며 그리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얻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행을 하려면 이런 마인드셋을 잘 차근차근 가져가야 되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잡아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이라 하면은 자, 제가 뭐 재미삼아 적어보고 자, 본인이 개발자가 될 상인가? 네, 이제 문과 마인드냐, 공대 마인드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문과였기 때문에 제가 문과생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근데 한편 그 시간보다 더 길게 지금 이미 이제 공대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제가 적어도 지금 6년 차인데 회사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다닌 시간보다는 지금 회사에서 공대 마인드로 산 시간이 훨씬 길어요. 이제는 예, 그 전에 공부한 시간까지 따지면은 그래서 이 둘 쪽의 마인드가 너무 다 잘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할 줄 아는 걸 일단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문과생이나 뭔가 이제 내가 전혀 취업 시장에 이제 뭔가 우리 회사에 뭔가 기여할 만한 그런 내 테크니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물론 뭐 외국어든 내가 이제 좋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것도 능력이고 그걸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신입이라든가 뭔가 우리 사회초년생에 있어서는 이런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적어도 뭐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든가 SQL을 할 줄 안다든가 혹은 뭐 웹을 개발을 해봤다 혹은 내가 인공지능을 해봤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이걸 해봤다의 기준점은 그쵸? 문과 기준 마인드가 아니에요. 공대 마인드여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나 인공지능 책 읽어봤어. 할 줄 아는 거 아닙니다. 그쵸? 책 하나 읽어봤다고 할 줄 알면은 그쵸? 책 한 권씩 다 읽으면서 할 줄 알면 뭐 GPT게요. 그쵸?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할 줄 안다는 거는 진짜 실제로 이런 걸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쵸? 그리고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거여야 합니다. 하찮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쵸? 참고로 유튜브 같은 경우가 되게 하찮게 만들어진 거죠. 되게 그 계기가. 그쵸? 예. 어떤 그런 이제 영상을, 그쵸? 보기 위해서 그냥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게 그렇게 커지게 된 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사실 대부분 IT 서비스 같은 경우가 되게 하찮게 많이 시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작은 거. 근데 이 의외로 사람들이 아주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간혹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정치를 좋아하시는지 막 정치에 대한 문제를 풀겠다고 이걸 IT로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크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을 설명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문제가 아주 작아야 됩니다. 하찮거나 작거나 아주 이제 뭔가 그런 간단한 문제여야 돼요. 간단한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정하는 방법도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작은 거를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제 진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제 저도 뭐 문과생일 때 책 막 이런 거 두꺼운 거 읽으면 일단 막 포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과제는 제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공대 마인드나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포기하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작을 내가 과제를 제출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같은 이런 취업 시장에서 공대가 잘 되고 이과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쵸? 포기하지 않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적화돼 있다. 학습 과정이.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실습으로 할 겁니다. 실습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습으로 할 건데 그 실습에 있어서 배워 나가는 게 거의 구할이에요. 구할 대부분은. 내가 수업 듣는 거는 진짜 10%밖에 안 되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대부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이제 이론 하나씩 알려주면서 가면은 이제 그 강의에 따라 그 어떤 쪽집게 차이는 있겠죠. 근데 사실 모든 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쪽집게처럼 된다고 하면은 이미 진즉에 인공지능이 다 만들었고 개발자는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얘가 예기치 못한 거에서 항상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문제를 찾아내서 거기에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결국 이제 개발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쪽집게처럼 내가 수업을 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수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거짓말이고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개발 환경에서는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관식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가서
서술해 나갈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뭔가 딱 정해진 정답이라든가 쪽집게는 없을까요? 라는 건 없습니다. 있었으면 진즉의 개발자들은 다 필요가 없어서 이미 다 대처가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문과 마인드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사실 뭐 문과마다도 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원래 문과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교수님이 얘기했던 뭐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봐라. 적어도 그쵸. 제 생각에 뭐 3학점짜리 수업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책을 한 30권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뭐 요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두 권은 아닐 거다. 적어도 30권 정도는 3학점짜리 수업이면 30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수업을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배우고 그렇죠. 근데 없죠. 3학점짜리 수업에 30권 이상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3학점 기준이에요. 졸업하는 기간 동안 30권 읽은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그죠? 제 생각에는 진짜 문과가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 수업이라고 해봅시다. 3학점짜리 수업. 그러면은 사실 내가 그 해당 3학점짜리 수업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0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쵸? 적어도, 그쵸. 30권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권은 아니다. 저도 문과 전공을 해봤지만. 그쵸? 네. 근데 사실, 한 3학점당 30권은 커녕, 입학부터 졸업하는 전체 기간 중에 과연 30권이나 책을 읽는 사람도 거의 드물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문과에 오게 되면은 문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로 많이 써봐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대부분 대학이라든가 배워왔던 그런 공부 방식은 어떻죠? 뭔가 책을 읽고 내 생각을 글로 많이 쓰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쵸? 뭔가 그냥 단순 암기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해진 그런 내용들을 외워서 시험을 보든가 그래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안 돼 있죠. 책을 많이 읽고 글로 쓰는 표현 자체는. 그래서 뭔가 막상 오면은, 그쵸, 내가 배운 게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그쵸, 결국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문과 공부라는 게 좀 뭔가 빈약하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뭔가 문과가 왜 취업이 안 되느냐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문과 공부는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뭐 개개인의 잘못이라든가 뭐 어떤 뭐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시스템이 잘 짜여져서 더 뭔가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게 있고, 그쵸. 그래서 책을 읽지도 않고 글을 자주 쓰지도 않는다. 이게 결국은 문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그쵸. 네, 물론 뭐 요거는 너무 거창한 얘기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책이라든가 글을 적어도 많이 써야 문과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적어도, 그리고 이제 주변 모두 다 그렇게까지 공부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3학점당 30권씩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뭐 독후감을 쓴다든가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이 일단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사실조차 주변에 많이 못 느껴요. 그쵸? 그래서 결국 우리가 대부분 내는 과제라든가 시험 보는 방식이 어때요? 결국은 검색을 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검색 엔진이 나오기 전에 문과 공부하셨던 분들은 진짜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보고 해봤어야 되는데,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쵸? 요즘은 심지어 GPT 쓰면은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바로 과제를 써주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남의 거 베껴서 그저 뭔가 짜집게서 과제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렇게 진짜 공부하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꼈던 이제 문과 같은 마인드는 이렇게까지만 해보고 그냥 졸업을 했기 때문인데, 자, 공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대가 답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졸업하면 공대도 비슷합니다. 공대도 비슷한데 적어도 공대 들어가면은 적어도 수학이랑 물리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반강제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뭐 문과보다 낫냐 안 낫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공대 문제 자체는 수학 물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뭐 검색이라든가 남의 거 베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수학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적어도 내가 손으로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라고 하면은 이해도 못하면은 문제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그쵸? 과제를 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반강제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때는. 그리고 그쵸? 이해를 해야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컴공에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 그쵸? 이제 알고리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그쵸?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죠. 아예 작동을 안 할 거니까 알고리즘은. 그쵸? 그리고 공대 과제는 적어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쵸? 적어도 내가 뭔가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실험은 그쵸? 어떤 실험이든 간에 처음엔 잘 안 돼요. 그쵸? 잘 안 되면은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야 뭔가 이제 실험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쵸? 그러든 간에 문과와는 다르게 공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내가 제출해서 그쵸? 제출해서 학점을 따야 그래야 졸업이 되니까. 그쵸? 예.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제출해서 학점을 따야 졸업이 되니까. 근데 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는 계속 그쵸? 역으로 들어가서 뭐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졸업을 못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나마 문과보다 공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근데 적어도 문과는 그쵸?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너무 쉽게 뭔가 점수를 딸 수 있는 여력들이 워낙 많다는 거죠. 물론 뭐 공대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뭐 단순히 프로그래밍 수업만 받아도 그쵸? 일단 알고리즘 문제를 과제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알고리즘은 특히나 작동을 안 하죠. 애초에. 원하는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이걸 이해하고 코딩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한 문제를 오랫동안 파고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쵸? 아, 뭔가 여기 하나 꽂혀서 내가 이거 문제 어떻게든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뭔가 덕후라고 하죠, 덕후. 덕후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같이 공부해서 하다 보니 아, 나는 저 정도까지는 또 봤다. 이렇게까지 잘하는 애들은 많이 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3등 선의 시장에서 내가 취업시장에서 뛰어들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위치를 안다는 거죠, 상대적 위치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공대가 1선, 2선, 3선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포지션 잘 잡아서 취업을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대생 같은 경우 의외로 글뿐만 아니라 수치로 표현되는 지식들, 그렇죠. 글도 많이 쓰고 수치로도 표현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죠. 글도 잘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수치로 표현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수많은 그쵸 실험을 했던 그런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지식들과 그런 것들을 적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 반복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자체가 잘 된다. 그래서 공대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문과랑 달라요. 그쵸? 문과는 뭔가 그냥 그쵸 검색해서 뭔가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건데 그쵸 공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공대는 그쵸 공대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노력의 결과물의 그런 시간과 그런 이제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물론 뭐 이걸 이제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왜 문과는 경쟁력이 없을까요라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이런 노력의 차이가 내가 그런 노력을 들이려고 하는 그 시간 대비 뭔가 들이는 그 에너지가 완전 다르다. 그리고 그런 주변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는 게 다르다. 그렇죠? 문과는 뭔가 내가 바로 보이는 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시장의 선에 들어서서 들어가야 되는지 서로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공대는 된다. 아, 내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못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감각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얘기가 세긴 했는데 궁극적인 거는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문과생이 개발자가 되려면은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실험을 해야 된다. 계속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냥 뭔가 손을 놓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다리지 않고. 그렇죠. 주변에 물어보거나 어떻게든 내가 찾아서 해결을 하든가. 그렇죠. 밤을 새서 하든가.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회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야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적어도 공대생들은 그런 야근에 있어서는 뭔가 야근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렇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다른 거지. 뭔가 그냥 내가 단순히 그렇죠. 나 연봉 이거밖에 안 받는데 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을 강요하냐? 애초에 이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쵸? 내가 주어진 시간도 있지만,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 시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시간만 떼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 같은 경우는 그쵸. 대부분은 포괄 임금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업무 자체가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으로 때우기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쵸. 개발자 같은 경우 야근이 많죠. 대부분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 결국 야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 그 야근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 말 그대로 오버타임이 그쵸. 결국 이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결국은 그쵸. 그 오버타임이 워낙 많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야근이라는 걸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설령 내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가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인데 뭐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두 달 동안은 내가 좀 뭔가 유유 시간을 좀 가지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걸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결과물로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나는 그냥 뭔가 딱 맞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에는 개발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진로를 알아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했던 얘기인데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돈으로 시간을 사기 위함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돈으로 환산되는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통해 시간을 사는 거예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내 노동력을 사면은 그쵸? 1년이 걸릴 거를 6개월로 준다. 그러면 회사는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내 연봉이 뭐 3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3천만 원을 가지고 그쵸? 6개월을 회사는 번 거예요. 6개월 더 빨리 출시해서 6개월 사이보다 그만큼 매출을 내면 되는 거죠. 6개월 동안. 그쵸? 회사는 이런 식으로 버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IT 회사는 그래요. 그래서 3천만 원만 주고도 내가 그 6개월 사이 번 시간을 가지고 회사는 매출을 만든다. 그래서 회사는 그걸 원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봉이 이제 뭐 정체되는 게 아니고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면 줄수록, 그쵸? 연봉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퀄리티에 따라 비례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연차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그 시간과 퀄리티를 계속 조절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게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개발자인데 회사는 그걸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쵸? 물론 나도 그 회사에 있어서 그쵸? 내가 그래서 연봉 3천만 원을 1년 동안 받는데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 회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쵸? 내가 3천만 원을 1년 동안 받는 동안 다음 해 연도는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연도는 이만큼 보상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뭔가 물론 뭐 항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계속 뭔가 내가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원하는 연봉을 계속 올려나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맞춰주면 나는 그쵸? 계약을 종료하면 된다. 그쵸?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는 기술과 지식으로 돈을 벌어요. 물론 단순 노동도 있긴 있습니다. 그쵸? 뭐 이런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술과 지식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가전이죠. 그쵸? 물론 이제 여긴 다 제조업이긴 한데 뭐 IT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반도체도 요즘은 뭐 그쵸?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반도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도 말할 거 없고 가전도 그러고 그쵸? 결국은 더 나은 기술을 탑재해서 그쵸? 냉장고를 그쵸? 더 많이 파는 거죠. 자동차를 더 많이 팔고 그쵸? 더 좋은 기술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나라가 결국 벌고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럽은 뭐 대부분 그쵸? 관광지니까 그쵸? 관광 사업으로 뭔가 먹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술보다는 그쵸? 서비스 마인드 혹은 뭔가 사람들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 잘 챙겨가면서 사업하는 게 많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때요? 기술과 지식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그런 쪽으로 많죠. 그쵸?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지식을 통해서 회사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서, 그쵸? 생각지 않게, 그쵸? 6개월이 아니고
1년 반을 뭐 예를 들어서 세이브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가가치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서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뭔가 되게 새롭게 나오는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뭔가 팀원들이랑 좀 더 매니징을 해서 팀원 4명 가지고도 새롭게 팀을 꾸려야 될 사업을 좀 더 매니징 잘해서 우리 팀에서 2가지 프로젝트를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전반적으로. 그래서 회사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은, 그래서 저도 그랬겠지만, 이제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건 이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잊고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취업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그쵸? 뭔가 자기 비하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회사가 여러분을 싫어해서 혹은 뭔가 여러분이 못나서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그쵸? 우리나라 같은 대부분 회사는 기술과 지식으로 먹고 살고 있고, 그게 시간과 어떤 매출 대비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따지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내가 뭔가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쵸? 뭔가 다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내가 맞춰나가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취업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개발자를 해도 좋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IT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다르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어도 필요한 직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자, 뭐 디자이너, 뭐 그쵸? 다른 이제 매니저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뭔가 이제 SQL만 배운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쵸? 데이터 매니저 같은 그런 직군도 워낙 많습니다. 아주 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무조건 배울 필요도 없고, 뭔가 그 나머지 곁다리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어도 필요한 직군들은 되게 많아요. IT는. 물론 제조업은 그쵸,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몇 개만 가지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쵸, IT는 적어도 다른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쉽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알아도 내가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많아요. 그쵸? 네.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워낙 많습니다. 부트캠프, 유튜브, 인강, 뭐 그쵸, 워낙 많습니다. 책도 있고요. 그쵸?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면 무조건, 그쵸, 뭔가 무한한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분야 또한 IT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IT 분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개발자긴 한데, 그쵸? 예, 아직까지 사람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 사람이 부족하다는 의미에 좀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그쵸? 잘하는 사람. 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잘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해요. 그쵸? 근데 적어도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 된다. 네. 잘하는 사람이 뭐 제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2번째, 3번째로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제일 잘할 필요는 없고, 내가 노력하면 적어도 5번째 정도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어쨌든.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뭐 1000인데. 그쵸? 그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떠가지고 기타 산업도 인공지능 IT 개발자 필요성이 워낙 커졌어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히 뭐 IT 기술이 아니라 그냥 전 산업에 퍼져진 이제 아주 뭔가 되게 당연시된 그런 이제 상용 키워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걸 실제 이제 초기에 구축하는 이제 IT 개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업도 이제 IT 개발이 많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전공 상관없이, 그쵸, 실력만 있다면은 취업하기 쉬워요. 전공 상관없이. 적어도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쵸? 물론 뭐 제가 반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반도체 설계하려면 반도체 전공을 일단 하긴 해야 돼요. 그쵸? 이건 뭐 하루아침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배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워낙 커들이 높습니다. 근데 적어도 IT는, 그쵸,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 학부 망했어. 나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노력해서 시작만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연봉 상승이라든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은 워낙에 많다. 네, 그 이상 커질 수가 있다. 물론 저도 제가 커리어 시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쵸? 저도 어떻게 다 보니까 기회가 닿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IT가 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적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주로 IT는 웹, 그쵸?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 혹은 앱, 뭐 카카오톡 같은 앱, 혹은 뭐 하드웨어 전자기기, 그쵸? 뭐 갤럭시 같은 거, 그쵸? 하드웨어 전자기기. 주로 이 3가지 제품군을 통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웹, 앱, 하드웨어 전자기기. 물론 뭐 그 외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컨텐츠만 파는 회사들도 있는데, 넷플릭스처럼.
근데 대부분은 웹 하드웨어 전자기기 외에는 거의 판매 경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IT 회사들은. 그래서 웹은 크게 보면은 제품의 화면을 구성하는 프론트엔드 분야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 앞단의 화면을 설계하는 분야를 이제 보통 프론트엔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실제 기능을 담당하는 걸 이제 백엔드라고 합니다. 백엔드. 그래서 웹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앱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앱도 동일합니다. 네, 앱 또한 이제 백엔드가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보통 이제 네이티브 플랫폼을 이용을 해요. 이제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걸 쓴다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보통 이제 하드웨어 기기를 직접 만들진 않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이 그런 이제 회사들은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안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많이 만듭니다. 보통은 하드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IT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군,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웹, 앱, 하드웨어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플랫폼과 별개로 분야별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조업이다, 뭐 헬스케어다, 뭐 블록체인이다, 뭐 AI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 나눠져요. 세분화되면은 그 안에 뭐, 그쵸, 뭐 사스 하는 회사, 뭐 하는 회사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그래서 더 분야별로 나눠지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분야별로 많이 이제 큰 분야별로 가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IT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순수 기술 쪽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제조업 쪽에 IT에 아주 뭐 버티컬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그런 회사들을 막 지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분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어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자바 프레임워크라든가 뭐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뭐 자바도 일종의 이제 프레임워크긴 해요. 랭귀지랑은 다른 의미의 자바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바든 뭐 단넷이든 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어별들로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뭐 서버에는 자바가 개발되고, 뭐 프론트엔드 이제 뭐 서버는 뭐 자바가 많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는 보통 이제, 그쵸,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죠. 웹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네이티브 플랫폼은 이제 그 코틀린이라든가, 코틀린이 아니고, 그쵸, 코틀린도 쓰죠. 네, 코틀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iOS 개발한다고 하면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쓰기도 하고요. 그쵸. 네, 뭐 고라는 언어도 쓰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랭귀지로 나누기도 하고, 프레임워크별로도 많이 나눠지죠. 프레임워크별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 계열이냐, 뭐 그쵸, 파이썬 계열이냐, 또 뭐 많죠. 이것도 뭐 결국은 언어별로 다르긴 하는데 프레임워크도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뭐 리액트라는 게 있고 뷰라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 나눠서 이제 회사가 직군별로 나눠서 이렇게 채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개 보면 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분야별로 이제 뭐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느냐, 그 안에 어떤 랭귀지를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뭐 더 나누려면 나눌 수 있어요. 뭐 직군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뭐 이제 데이터 분야라는 게 커져서 데이터도 직군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엔지니어링이냐, 예,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아니면 이제 뭔가 관찰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데이터만 찾아보는 사람들만 전문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B도 있어요. DB 쪽에 들어오면은 또 뭐 DB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서비스로 구성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요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보안도 있죠. 그쵸. 물론 이제 보안은 좀 약간 개발이랑 다르긴 한데, 뭐 보안 쪽에 들어오면은, 그쵸. 내부적인 어떤 이제 레거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혹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제 물론 뭐 보안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 IT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분야는 워낙 다양해요. 뭐 블록체인도 있죠. 블록체인도 있고,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도 나누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꾸준하게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제가 할 수업의 내용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긴 할 텐데,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쉬워졌습니다. 네, 급격하게 쉬워졌어요. 최근 1년 사이에.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오픈 AI라든가 랭체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제 LLM을 활용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뭐 달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서비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모든 걸 인공지능을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더더욱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뭐 챗봇 하나 만들려면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예, 간단하게, 그쵸, 코드 몇 줄만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챗봇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요거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더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정해야 봐야 돼요. 근데 요거 만들고 싶은 걸 정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랑 이제 이런 이제 로드맵을 계속 알려드리면서 계속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다, 뭔가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예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저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메일 자동으로 전송할 일이 좀 있어서 이런 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건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뉴스를 자동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챗봇도 만들 수 있고, 주식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재밌겠죠. 그렇죠. 내가 주식하는 사람인데 뭔가 자동으로 어떤 가격에 오면은 뭐 팔고 사라, 이런 걸로, 그렇죠, 해볼 수 있고, 뭐 코인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취업할 수 있고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론으로 시작을 안 해요. 이론으로 시작을 안 하고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큰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배워야 될 이론들을 찾아 나가면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오셔서 좋은 강의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